네, 안녕하세요. 주수연 어학원 부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학교 교과 내신 시험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교과 내신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문의가 요즘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주수연 어학원 같은 경우 20년이 넘게 심화 영어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교과 내신 시험에 대해서 예전에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셨어요. 당연히 주소연 학원을 다닐 정도의 영어 실력과 그 다음에 학습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신 공부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하다. 심지어는 저희 학원 쪽에서 내신 시험을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릴까요 했을 때 그거 필요 없다고. 오히려 그 시간을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고 그 자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전체 학원생 중에 자그마치 80, 90% 이상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과 내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심화 영어 학습 이쪽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쭉 진행이 됐죠. 그래서 학교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공부할 동안은 좀 시간적 여유를 주려고 좀 면제를 줬는데 실제로 지금처럼 쫙 면제하고 그냥 다시 정상 수업 이게 아니라 면제됐던 것 중에 최소한 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단어 시험, 문법 시험. 이거를 보류를 시켜놔요. 그리고 시험이 딱 끝났잖아요. 한꺼번에 몰아서 막 단어 시험 4개, 5개, 문법 시험 2개, 3개 이거를 일주일 동안 다 통과하기. 이렇게 배정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심지어는 시험이 끝나는 게 두렵다. 주소나학원 그 시험을 다 통과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시험 끝나는 게 두렵다. 우리는 시험 기간이 더 좋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결론 다 통과하고 복귀했다는 거죠. 그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교습 과정이나 교습 교재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학생들의 지능, 학습 지능 이 부분은 굉장히 더 좋아졌어요. 실제 주소연어학원에 예를 들어서 GD 고수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D 고수 위에 GD 고수, 토 고수, 탭 고수로 올라갑니다. 상위 코스죠. 여기에 들어오려면 외부 학생이 들어오려면 토익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최소한 700에서 800 사이가 돼야 돼요. 근데 15년 전에는 400에서 500 정도만 돼도 이 코스에 배정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이런 학생들이 토익 7, 800 사이에 이 지역에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코스를 운영할 수가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내리고 해가지고 학습력만 따라올 각오가 있고 학습력만 있다 그러면 토익 한 4, 500 정도만 돼도 배정을 했던 게 GD 고수예요. 지금요? 700, 800이라니까요. 그럼 월등 좋아졌죠. 그런데 공부하는 걸 보면 학습 지능과 능력은 좋은데 희한할 정도로 공부하는 능력, 근본적인 학습 능력 있잖아요. 이건 되게 약해졌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은 코로나 시간. 그 몇 년에 걸친 2, 3년에 걸친 그 코로나 기간이 이 학생들을 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모님들도 같이 흐트러졌어요. 공부라는 게 기본 원칙은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특히 내신 공부에서 왜 그거를 갖다 의아해 하십니까? 세상이 뭐 엄청 바뀌었으니까 교과서도 엄청 바뀌었고 시험 출제도 엄청 바뀌었을 것이다. 그럼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왜 시험 문제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오판을 하십니까?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면 와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왔네. 여기 막 서술형도 들어가 있고 놀라실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이 아이가 문법 실력이 이만큼 되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전제해서 내는 문법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문법 문제예요. 문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에서 이만큼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그 문법 문제를 잘 보세요.
교과서 본문 속에 다 있습니다. 거의. 그걸 약간씩 변형시켰을 뿐이에요. 단적인 예로 중학교 1학년 기준으로 해보자. 요번에 처음 시험 본 학생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인데 토익이 900이 넘어요. 공부 안 합니다. 왜? 영어 교과서를 딱 봤더니 하품밖에 안 나와요. 단어 다 알죠? 문장 너무 쉽죠? 문법도 다 들었던 거예요. 안 봐요. 아, 이거는 뭐 공부 안 하고 가서 봐도 되지. 100점을 못 맞아요. 심지어는 90점 밑으로 떨어진 학생도 있어요. 희한하죠? 근데 토익관 아예 심지어는 주소연어학원 기본 입학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학생이 100점을 맞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아이는 내신 전문 학원에서 정말 잘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걔는 100점이고 우리 아이는 내신 학원이 아니라 심화 학원인 주소연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점수가 이런가 봐요.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신 교과 학원에서 무엇을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계가 있어요. 문법을 가르쳐요. 이해를 못 하는데요.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반복을 시키는데 많은 문제를 풀게 하고 반복을 시키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이해를 하느냐? 아닙니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암기라고요. 근데 이 반복을 시키는 문법 유형의 문제들, 객관식이라든가 물론 주관식이 한두 문제 나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객관식이에요. 근데 이 객관식의 유형들의 근본 문법 유형이 있잖아요. 이 교과서 본문이거든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옛날에 수십 년 전에 우리 세대가 학교 영어 시험 대비 공부를 했던 거 아시죠?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 이걸 부모님이 일단 먼저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엄청 바뀌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교과서 실력이 있든 없든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외웠죠. 교과서 통으로 외웠어요. 단어 알든 모르든 통으로 다시 짚어가면서 외웠어요. 거기서부터 영어 과목의 시험 대비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토익이 900점이 넘어도 어린 학생들은 문법을 다 이해하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문법편에서 그리고 입학할 때 계속 강조해서 반복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국문법을 한국어 국문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영문법도 진짜 이해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럼 그게 언제냐? 최소한 중3 라인이 넘어가는 나이가 돼야 문법이란 거를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그전에는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좀 상세하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면 아, 이건가 봐 이렇게 되는 거가 조금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걸 이제 단순하게 속도적으로 척척척척 나가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넘어가는 건데 꼼꼼하게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한 파트를 그러니까 몇 개 되지 않는 파트를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문법 파트를 계속 많이 반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3 라인이 넘었을 때 실제로 내가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렸죠. 자, 그 전까지는 어차피 이해가 안 된다라는 전제로 문법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시험 통과하려면. 이해 위주로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무조건 외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투부정사다, 동명사다, 뭐 가정법이다, 수동태다 최소한 라인은 알아야죠. 괜히 아, 이게 이런 거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당연히. 근데 디테일하게 문제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것까지 완성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도 시험지가 나온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공부할 때는 되는데요. 시험이 출제되기 전에 어디서 나올까? 이런 전제로 범위를 넓힌 상태에서 이것도 이렇게 돼서 다 이해를 시켜가면서 공부를 시켜준다? 불가능에 도전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법 공부를 너무 막 부담스러워하지 말고요. 내신 문법이에요.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연 학원에서 빅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문법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개념 설명이 있어요. 그걸 읽어가면서 대충 이 개념은 이거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차피 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핸드아웃이나 프린트물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 그럼 그 개념 위주로 일단은 개념을 간단하게 잡으세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외워요. 뭘 외우느냐? 능력이 되면 문법 파트, 빅북의 문법 파트, 개념이나 최소한 웜업, 객관식 문제를 통으로 다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범위가 워낙 크니까. 근데 웜업 정도는 통으로 외웁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외울 게 있어요. 지금 빅북을 저희가 구성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구성한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순서대로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중1 2022년 개정판, 이 지금 금년서부터 지급됐던 이 교과서에 맞춰진 빅북은 1파트, 2파트, 3파트로 깔끔하게 좀 구분을 해놨어요. 1파트가 교과서 자체를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있고 단어가 있고, 단어부터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파트 처음 시작할 때 단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단어 들어가 있고, 본문 암기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 들어가 있고, 뭐 영작 파트면 영작 파트 들어가 있고, 지금 개정된 2022년도판 교과서에는 영작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쭉 들어가 있는 게 1파트예요. 그런데 대부분 요번에 보니까 이 1파트를 딱 펼쳤더니 단어, 엄마 이거 다 나 아는 단어인데? 넘기고. 그러면 본문, 이거 뭐 본문이 너무 짧아, 그리고 쉬워, 이거 뭐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나? 넘기고. 커뮤니케이션, 눈으로 한번 그냥 훑어보고. 영작, 요건 한번 체크해볼까? 그리고 단어에서 굳이 본다 그러면 영영. 제가 일부러 영영을 넣어줬거든요. 영영 파트가 이 개정판 교과서부터는 영영 파트에서 출제가 한두 문제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어에서 영영은 좀 한번 짚어보자 한 분들은 그래도 영영 파트 하나 보고 본문 넘기고 단어 나머지 다 넘기고 커뮤니케이션 보고 그냥 눈으로만 훑던가 아니면 넘기고, 그리고 영작 파트는 그래도 영작이니까 그거 조금 보고 1파트 끝. 그리고 2파트가 문법이거든요. 그래서 문법을 딱 펼쳤더니 이거 모르는 거예요. 문법을. 이거 어떡하지? 조금 능력이 되신 분들은 막 부모님들이 가르쳐요. 이거는 뭐고, 뭐 가정법이라고 하면 가정법이 뭐고 막 가르쳐요. 그리고서 이거 풀어봐. 이렇게 지나가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너 이거 어떡할 거냐? 그냥 읽어. 그리고 문제 풀어. 그럼 학생들은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하고 끙끙끙 대면서 문법 개념 풀고, 이제 그럼 문법도 지금 두 가지로 이 개정판 빅북은 둘로 이렇게 딱 쪼개놨거든요. 간단하게 볼 교과서 위주로만 딱 묶은 문법 하나, 그리고 개념,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까지는 쫙 양이 된 두 번째 파트. 그래서 시간이 안 되거나 문법이 부담스러우면 1파트, 그러니까 첫 번째 묶음만 교과서 위주. 근데 다 볼 생각이 있으면 전체를 다 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거기서 막 엄청난 시간을 써요. 문법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도.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이제 실전 문제를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실전 문제 가면은 이제 뭐 꼭 나오는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트별로 서술형, 문법 공략, 꼭 나오는 문제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그다음에 어법, 어휘 이쪽에 어법 변형 있잖아요. 요걸 딱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는 뭐 파이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전 문제 쭉 묶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맨 마지막 파트 같은 경우는 앞쪽, 그러니까 꼭 나오는 문제라든가 문법 공략, 서술형 공략, 그 다음에 어휘, 변형 공략, 요 파트가 일단은 필수. 그 다음에 실전은 말 그대로 그냥 응용 문제에 대한 실전 문제들이잖아요. 요거는 뭐 하나만 풀어도 되고 두 개만 풀어도 되고 이렇게 구성을 해놨거든요. 희한할 정도로 문법의 시간을 다 썼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도 앞쪽이 중요한데 희한하게 예상 문제 있잖아요. 통합 문제. 그거를 갖다가 몇 해 계속 풀고 시간을 거의 보내요. 그리고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는 지금 중2, 중3은
2015년도판 교과서로 지금 배우고 있어요. 내년부터 다 바뀝니다. 2022년 개정판으로. 그럼 빅북도 다 바꿔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든 상황인데 빅북을 제가 다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힘든데 일단은 기존의 빅북 상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1파트, 2파트, 3파트의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어도 기본 구성은 비슷해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을 집중 공략하는 파트가 있고 문법 공략하는 파트가 있고 실전 문제가 모아놓은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2, 중3 빅북도. 그러면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정리해 줄 거는 뭐냐면 지금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넘기자 했던 첫 번째 파트, 교과서 집중 공부 파트 있죠?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 쉽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이. 근데 실력이 없는 학생은 오히려 그러니까 내신 집중 학원에서 내신 전문 학원에서 집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저희가 주는 빅북의 교과서 본문과 어휘 파트 있잖아요. 거기 본문 공략 파트. 그거를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고 외우고 거기에 연관되는 문제를 계속 풀게 하고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럼 왜 점수가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내신 시험이 거의 출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하지 왜 이 문법이랑 실전이랑 이거 갖다가 엄청나게 붙여놔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갖다가 더 하느냐.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저도 지금 과마다 거의 한 200쪽이에요. 과마다 빅북이. 이거 100쪽으로 줄여줘 주면 저도 편하고 공부하는 학생도 편하고 다 편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왜? 학습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치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고민은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어차피 내년도에 중2, 중3도 다시 다 바꿔야 되는데 한 100쪽짜리, 그러니까 지금 절반 양이죠. 100쪽짜리 필수로 딱 묶어버리고 부가학습 추가 원하는 학생들을 용 100쪽을 갖다가 해가지고 아예 100쪽만 필수로 일단 먼저 무조건 보게 하고 나머지 100쪽은 선택적으로 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부모님들도 좀 편하게 지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가이드를 솔직히 이번에 중1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를 좀 꼼꼼하게 넣어주질 못했습니다. 중2, 중3 기존 빅북은 가이드가 있거든요. 근데 중1 빅북은 가이드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라가. 왜냐면 어떻게 출제될지 솔직히 저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낼지를 이 개정된 교과서를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이드는 좀 넣질 못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니까 역시나 바뀐 거는 없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영상을 하나 지금 찍고 있는 건데요. 자, 중1 아직 시험 시행 안 된 학생들, 그리고 중2, 중3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 본문 공략이 있죠. 단어 쉽다? 넘기면 안 됩니다. 한 번은 훑어요. 그리고 틀리는 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단어 중에. 그럼 틀린 단어는 일단은 짚고 외우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중2, 중3에는 영영을 넣어주는 것도 있고 안 넣어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1은 영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단어 파트에. 그건 무조건 하세요. 그건 중요하니까.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잖아요. 중2, 중3은 학원에서 직접 스크립트를 만들었어요. 빈칸 해가지고 이거 외워라 반드시. 그거 빈칸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시간이나 노력이. 근데 왜 그 쉬운 문장을 그렇게 빈칸 스크립트까지 만들어가면서 줬을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문장 쉬운데 넘기지 뭐. 이럴 것 같으면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죠. 근데 지금 중1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아니 시험 발표가 돼 범위가 되는데 모든 자료들이 4주죠? 이렇게 떠요. 정말 밤새 가면서 빅북을 만들어도 빠듯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학원 자체 스크립트가 아니라 그냥 본문 나와 있고 한국어 해석본의 빈칸, 그 다음에 영어 본문의 빈칸 이런 식의 자료만
지금 첨부를 했는데 이거 문장 외우세요. 본문 통으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문문이. 쉽다고 넘기지 말고 본문을 통으로 외워요. 그러면 그 속에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문법을 이해를 못해요. 아 이거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교과서 본문에 어떤 유형이 딱 보여요. 아 그럼 이거겠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약한 학생도 100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문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걸 순전히 문법 실력으로 풀려고 하니까 다 틀려나가죠. 당연히.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급하게 찍은 이유도 뭐냐면은 그렇게 실력이 안 된 상태 또는 실력은 되지만 나이가 안 돼서 문법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문법을 실력으로 풀려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안 나와요. 지금 교과서 본문을 통으로 외우세요. 무조건. 고등학교는 좀 달라요. 고등학교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내신 시험에서. 부교재에서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막 80%가 넘는 학교도 있고 수능 학평모고에서 막 60%를 내는 학교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교과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중학교는 아닙니다. 중학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부교재 없잖아요. 무슨 통합 모의고사 없잖아요. 교과서란 말이에요. 그럼 교과서 외워야죠 무조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쉽다고 무시하면 100점 못 받는다. 심지어는 90점이 안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쉬어도 교과서의 단어와 본문 무조건 외웁니다. 이 본문이 문법으로 활용이 되버리든 뭐 대화문으로 활용이 되든 빈칸으로 활용이 되든 순서 배열로 활용이 되든 이 본문이 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일단 기본값이 돼요. 근데 그게 박혀 있지 않으면 기본값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모님도 무시하고 학생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특히 중1 있죠. 1파트 교과서 본문 그리고 중2, 중3들 교과서 본문 파트 무조건 외우고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문법하고 실전 문제 풀라고요. 알았나요? 이게 내신 공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안 바뀌었고 지금도 안 바뀌었어요. 요번에 개정된 2022년도판 개정 교과서에 출제된 문제도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실이. 이게 저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신 공부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십니까? 그렇게 어렵게 낼 것 같으면 학교는 공교육이잖아요. 공교육에서 무슨 특수한 문제와 엄청난 문제들을 갖다가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합니까? 그러면 제대로 공부 못한 절반,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은 전부 다 빵점 나오게 해요? 그렇게 공교육의 시험 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토익 성적 아예 바닥이고 영어 실력 저희 학원에 입학도 못해요. 근데 내신 시험 보면 100점이에요. 이유가 뭐겠냐고요. 그 학생들이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도 100점이 나와요. 뭘까요, 이유가?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저는 했어요. 되게 얄밉죠?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내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과서 통으로 외우세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부가적인 학습입니다. 주소연 학원에서 제공하는 빅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빅북 첫 번째 본문 있죠. 본문에 해당되는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문법을 보고 실전 문제를 풀고. 기억했나요?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교과서 이 쉬운 걸 뭐하러 시간을 투자해? 실전 문제 먼저 보는 거예요. 거꾸로.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보고 또 문법 문제를 풀어봐요. 그리고 이제 틀리는 것들 있잖아요. 문법 이거 이렇게 틀렸네. 그걸 중심으로 문법을 막 가르쳐줘요. 그리고 실전 문제 막 틀렸잖아요. 거기서 오답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막 반복해서 실전 문제 또 풀고 또 풀고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교과서 본문 파트가 통으로 날라가요. 잘 받으면 80점대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면. 90점 이상 받기 정말 힘듭니다. 기억하세요. 그거 잘못된 방법이에요.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신 전문 학원에서도. 그 학원은 거의 실적이 안 나옵니다.
반대로 정말 단순하게 너 이거 외워 하고서는 교과서 본문을 좀 외워 막 외우게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교과서랑 연관된 문제를 갖다가 무조건 푼다. 그래서 막 문제 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적이 나와요. 그러나고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를 집에서 부모님이 지도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이 순서를 맞추는 겁니다. 쉽다고 넘어가 버린 1파트나 교과서 본문 파트 있죠. 단어, 특히 단어에서 영역은 꼭 체크하고요. 단어에서 틀린 거 잡아요. 외워요. 본문 통으로 외워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문법이든 실전이든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문법 파트는 실제로 작년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저희 강사분들 모두 다 원장님까지 각 중학교 1, 2, 3학년 문법 파트 문법 강의 영상을 다 만들었거든요. 못 써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중2, 중3은 쓸 수 있어요. 보면 돼요. 안 봐요. 이 녀석들이. 자, 중학교 2학년, 3학년들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학교 교과 내신이라고 있죠. 탭에. 거기에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 학년, 2학년, 3학년 찍고 그 다음에 과 찍으면은 문법 파트 동영상 거기 있습니다. 보세요. 문법이 필요하면은. 그럼 중1은 없습니다. 지금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교과서가 바뀌고 뭐가 바뀌었다 해서 문법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중간고사는 불가능하고 아마 기말도 얼마 안 남아서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올 겨울 동안에 뭐 밤잠을 안 자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기존에 만들어졌던 그 파트별 교과서 파트별로 된 문법들 있잖아요. 그거를 싹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자료실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요번에 시험 범위 문법이 이거 가정법이다. 뭐 대열 is 대열아 구문이다. 그러면 그걸 딱 검색을 치면 키워드를 치면 딱 거기에 관련된 문법 강의 영상들이 두 개면 두 개, 하나면 하나, 세 개면 세 개가 또르륵. 학년이 다른데 같나요? 아니 문법 내용이 왜 달라요? 똑같은데 1학년이든 3학년이든 실제로 교과서 보면은 1학년에 나왔던 문법이 어느 교과서는 3학년에 나와요. 그리고 어느 교과서 3학년에 나왔던 게 어느 교과서는 1학년에서 나와요.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구분 없어요. 그래서 보면 돼요. 그리고 문법을 개념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문법을 저희가 동영상으로 커버를 해드릴 테니까 올겨울 지나서 저도 좀 살아야죠.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만약 찾고자 하면은 두 군데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은 어차피 기말 뒤쪽은 다 있으니까 마이 페이지 교과에서 동영상 파트에서 학교 학년 교과서 치면은 도움되는 문법을 바로 찾을 수 있고요. 중1 같은 경우도 한번 근데 거긴 제목이 없으니까 지금 온라인 학습 페이지 있을 거예요. 마이 페이지에 온라인 학습을 클릭하면 밑에 중학교 영문법이라고 있어요. 그거 밑에 리스트 클릭을 하잖아요. 한 21개 파트는 제가 따로 빼가지고 올려놨거든요. 목차별로. 혹시나 거기에 해당되는 문법이 있으면 그거 클릭해가지고 보세요. 주소영 원장님이 직강한 내신 문법 강의거든요. 거기 교환도 있어요. PDF 누르면 돼요. 있으면 21개 파트에 만약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눌러서 보도록 합니다. 없으면 이번에 어떻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죠. 본문 일단 무조건 외우고 문법 파트, 개념 파트 나오잖아요. 그거 개념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해요. 그리고 최소한 웜업까지는 웜업 파트 문제 있잖아요. 개념과 웜업 파트를 거의 통으로 외우다시피 한다. 그 예문을. 그리고 실제 문제 좀 풀고 시험 보는 것.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부모님들 공부했던 방식 단어 외우고 본문 통으로 외우고 그리고 나서 문법도 공부하고 실전 문제 예선 문제 풀고 그랬죠. 똑같아요. 자, 단어 외우고 쉽죠? 그러면 틀리는 거가 뭔지를 갖다 찾아내서 그것만 외워요. 영영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본문 통으로 외워요. 쉬워도 꼭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래서 문법 파트,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파트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이 순서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됐죠? 자, 요 정도까지만 오늘은 가이드를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영상이나 이런 게 요 겨울에 다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가이드를 올려드릴게요. 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